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한동안 엄청 더웠었는데 이제는 약간은 또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또 하나 변덕을 부리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원한 상승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지수의 상승이 내 계좌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수익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누르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직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과 좋은 테마, 좋은 섹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지수 반등이 내 계좌에 확실한 빨간불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곳, 저희 주토피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양시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2% 상승하면서 2,477.2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1.79% 상승하면서 800선 돌파했습니다. 807.3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자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문가님의 실력 역시나 정말 남다른데요.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전에 1위에 더 높여 있었던 수익률들은 제외시키고 최근의 것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1승이 어제까지 지금 최고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2일에 공략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났죠. 한일단조 역시 38%로 빠르게 수익 내고 있고 S&T 중공업 34%, 모스트렉스가 25%,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캐리소프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서요. 저희가 보유한 지는 4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10%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8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른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 여러분들의 것으로 챙겨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잠시 후에 자세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홈스쿨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홍전 전문가님에게 집에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홈스쿨링. 자, 여러분이 직접 고르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홈스쿨링도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이미 분석을 해드렸고 어제 관심 테마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제 이야기하시자마자 오늘 또 한 번 강한 흐름 가져갔었던 게 폐배터리 테마인데요. 자, 홍전 전문가님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홈스쿨링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후반까지 집중하셔서 오늘의 수익도 꼭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스쿨링 이후에 저희가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폐배터리 로드맵인데요. 폐배터리 테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충 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목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홍준 전문가님의 픽 종목 그 안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한 종목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홈스쿨링과 함께 이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 기초자료 17강도 보내드립니다. 기업 가치의 기준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자료도 받아가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런 상승을 또 예측해 주신 분이 있죠. 우리 주토피아의 선장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홍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또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해주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승 속에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카메라로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은 1시간으로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장중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 오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 25bp 올리는 것을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과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결과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좀 시장이 그동안 뭐 8월 3주차, 2주차 이때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최근에 좀 들어왔는데 들어온 시기에 비해서 즉 기간에 비해서 지금 인상폭 즉 지수가 올라가는 오름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가서 825포인트의 코스닥 지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50포인트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825포인트를 가기 전에 네. 우선 저항을 맞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815포인트대인데 여기가 지금 우선은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지수 자리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825포인트요. 15포인트. 15포인트. 네, 815포인트를 네. 넘어야 25포인트까지 가고 25포인트를 찍어줘야 850포인트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선은 815포인트를 못 뚫어내면은 다시 조금 조정 장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815포인트대를 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지금 21선에 지금 살짝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내일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조금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코스피 시장에 좀 약세를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수준만큼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어떤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강달러가 지금 1,400원대를 거의 넘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달러로 인해서 최근에 휴스틀이라든가 이러한 철강 업계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강달러로 인해서 다시 철강 업계에 조금 위험이 오고 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사실은 철강 가격이 다시 이제 제자리를 돌아가면서 철강 업계가 다시 좀 뭔가 바람을 좀 불러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강달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온단 말이죠. 네. 그 수입을 할 때는 우리가 대금을 원화로 지급할까요? 달러로 달러로. 지급할까요? 그렇죠. 달러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전부 다 수입을 해오는 물품들 있죠. 네. 수입을 해오는 물품들은 전부 다 뭘로 결제가 나가냐면은 달러로 결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철강 업계가 철강을 수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달러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강달러가 이 철강 업계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당분간 또 철강주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휴스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는데 다시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철강 쪽에 대부분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는 시장에서 뚜렷한 뭐 어떠한 뭐 리스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내일까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떠한 연설을 하고 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는가에 따라서 또 글로벌 시장이 금융 시장이 또 이제 주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은 좀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전망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디에서 순환이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들어올 때 강력한 섹터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요. 네. 그런데 짜잘짜잘한 테마들이 올라가면은 지수 지수가 내려가더라고요. 못 올라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이 강한 장세보다는 섹터장이 강한 장세가 돼야 돼요. 테마라는 거는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섹터랑 테마랑. 근데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섹터는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테마는 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무슨 관련주, 어떤 이벤트성에 좀 이렇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주 아니면은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 네. 근데 사실은 온라인 교육은 섹터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의 sek터거든요. 교육 산업. 네, 네, 맞아요. 교육 산업이고 네. 온라인 교육주라는 또 이제 어떤 비대면 테마가 나온 거는 이제 좀 이벤트성이 좀 두텁다라고 맞아요. 좀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테마 장세가 가면은 사실은 지수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섹터 장세가 가게 되면은 지수는 조금 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테마 장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섹터 장세로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면은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조금 섹터 장세로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은 뚜렷한 테마들이 없어요. 네, 테마들도 보면은 굉장히 빠르죠. 순환매가. 이거 갔다 저거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테마가 확실한 테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딱 기억나시는 테마들 우리가 짚어보자면은 최근에 좋았던 산업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좋았던 산업 2차 전지 쪽.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폐배터리 산업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방산. 방산도 최근에 산업이 굉장히 괜찮았죠. 이렇다 뭔가 테마성의 시장보다는 지금은 산업성, 섹터성의 시장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의 순환매가 테마가 아닌 섹터로 찾아오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 섹터의 차이까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견조한 시장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나의 수익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얼른 주토피아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죠.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수익 인증들이 막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외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도 저희의 이렇게 종목이 아주 잘 가졌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77%의 1승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지금 1승을 1위에 두고 있는 거고요. 한일단조, S&T 중공업, 모트렉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수익률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지금 7위에 캐리소프트가 1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고요. 저희가 보유한 기간은 4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테마 분석해 주시면서 교육주로 가지고 나오셨던 이 캐리소프트인데요. 지금 10%의 수익 그리고 오늘 좀 강한 힘이 나타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상승이 좀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캐리소프트 네. 좋게 봤습니다. 네. 앞으로 더 슈팅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더 많이 가져갈 수 네,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다지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은 바닥을 다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초공사라고 하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초공사 과정이 바로 바닥 다지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캐릭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6월에 급락장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한 3개월 가량을 굉장히 바닥을 잘 다져갔어요. 네. 그런데 6월에 급락장 이후에 다시 신저가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주가가
이전 주가까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이전 주가까지 가는데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신저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때 횡보장 아래를 보시면 수급이 거의 없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신저가를 만들고 나서 이번에 바닥 다지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월마다 완전 수급이 다르네요. 들어와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7월에도 사실은 한 번에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이번 달 8월에만 해도 2번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아주 잘 다져가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뭐 10%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겠지만요. 우리의 매수가가 굉장히 부담 없는 아주 하단에 이제 위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았다,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는 거의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아주 크게 대시세를 또 형성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캐리소프트 이제 10%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놀라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익률을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8월만 해도 총 합쳐서 430%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종목들의 합까지 다 합쳤을 때 430%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만 해도 저희가 현대 로템 종목 수익 리뷰 도와드렸었잖아요. 이 흐름에 따라가고 싶다, 이 열차에 같이 탑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뜨고요.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그 종목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시크릿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홈스쿨링 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보고 고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도 드리고요. 여기에서 선별된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홈스쿨링 테마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테마 분석 시간에 이 백신이 아니라 배터리 여권 도입 소식으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자세한 전략과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 여러분들께 찾아오고 있는 홈스쿨링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 소장이 해드리고 있는 홈스쿨링. 자,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혹시 알게 되면 유익할 만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교육,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귀 쫑긋 열어주시고요. 이 홈스쿨링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홈스쿨링 주제는 최근에 핫한 바로 폐배터리 테마입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주식이란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폐배터리 테마예요. 이 폐배터리 산업 여러분도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겠죠. 자,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홈스쿨링을 공부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종목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무려 56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560%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도 아주 이뻐요. 추세도 아주 이쁘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코스모화학이. 폐배터리 말고도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죠.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다른 시세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코스모화학. 560% 저점 대비 올랐는데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왜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수익률표 보이시나요? 코스모화학이 지금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토피아 그리고 팍스TV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200%라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이러한 수익을 이제부터라도 좀 챙겨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략해야 될 이 종목 3개를 제가 관심 후보로 가지고 나왔어요. 종목명은 안 보입니다. 아쉽게도 차트만 보일 거예요. 자, 차트를 크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트마다 전부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뭐 특정한 패턴이 있지도 않아요. 네, 완전 다른 차트들이고요. 자, 1번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1번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는 거래량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파동을 그리면서 일정한 어떠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적당량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면은 위로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 1번 차트는 지금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수급이 아주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파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1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2번 차트입니다. 2번 차트는 1번 차트와는 다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추세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하락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면은 5월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에는 급락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빠진 게 5월, 6월 동안 빠졌다라는 거죠. 계단식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그 지금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추세 변곡을 그러니까 즉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굉장히 끼가 있죠. 사실은 원래 주가까지만 가더라도 큰 수익이지만 지금 이 종목의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 들어보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차트입니다. 사실은 이 3번째 차트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최근에 6월 한 달 동안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7월에 수급이 동반이 되더니 이전 주가를 다 회복을 하고도 이 주가를 유지하고 지금 계속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3번 차트까지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차트입니다.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1번, 2번, 3번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번호의 차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가장 많은 표가 나온 차트의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차트 확인을 해보셨죠. 저도 코스모 화학 보면서 진짜 우리 전문가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1, 2, 3번의 차트 중에서 이 후발주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지금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차트는 지금 약간의 하락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차트는 시장에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차트입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설명 들으면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차트를 종목을 공개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얼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있으니까요.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홈스쿨링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폐배터리 로드맵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 무료로 지급이 되고요. 이 로드맵 하나면은 이 폐배터리 산업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주들이 있고 왜 관련주인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 안에는 순환 경제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순환 경제란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배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도중에 어떠한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배터리가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 구간마다의 어떤 사이클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배터리가 제조가 됐을 때부터 볼게요. 자, 배터리가 이렇게 제조가 됩니다. 배터리 제조가 되면은 이 배터리를 어디에 탑재를 시킬까요? 그냥 자동차에 탑재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에 탑재가 시킨 배터리를 자동차 잘 몰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가 즉 노후화가 됐다라는 거죠. 많이 사용을 했거나 노후화가 됐거나. 그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 회수를 하겠죠. 배터리 회수를 해서 이 회수된 배터리를 여기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바로 배터리 진단을 합니다. 배터리 진단을 통해서 이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이러한 기타 등등등의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 배터리 진단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품들을 회수를 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재제조를 할 수 있게끔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수순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럼 재제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노후 차량의 AS용 배터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제조가 아니라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ESS로 활용이 됩니다. ESS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전력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제조, 재사용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배터리들을 회수를 해서 재제조를 하거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재활용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이라는 거죠. 폐배터리 산업. 이렇게 만들어진 폐배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낼까요? 이렇게 다시 신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과 똑같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나온 배터리가 다시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 이 사이클링입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폐배터리 재제조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에 각각 어떠한 그 이점이 달라요. 그걸 좀 알아볼까요? 폐배터리의 재제조, 그러니까 재제조를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하게 되면은 잔종 성능의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재제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뭐 새 배터리랑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고 전기차 등에 활용이 됩니다. 폐배터리가 재제조가 되면요. 그런데 재제조를 할 수가 없고 재사용을 해야 되는 배터리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또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 배터리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잔종 성능이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제조 같은 경우는 80에서 90인데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60에서 70%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용 장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에서 재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재사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혹은 충전 시설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로 재가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은요, 사실은 이 잔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재제조가 80에서 90%였고 재사용이 60에서 70%였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성능 저하의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어디다 쓰냐? 바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러한 원재료를 회수를 해서 새 배터리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진단에서 이 배터리는 재제조가 가능하겠다. 이 배터리는 재사용이 가능하겠다. 이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은 각 진단에 맞게 재제조가 되거나 재사용이 되거나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폐배터리가 얼마나 해자 산업입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클링, 즉 순환 경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더라도 또 다른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폐배터리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이제 계속 전기차만 나오게 될 건데 전기차의 사용량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폐배터리 산업은 그만큼 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환 경제 속에서 끊임없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게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폐배터리 산업 이렇게 괜찮은데 가만히 둘까요? 기업가들이? 아니죠. 이렇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대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폐배터리 산업으로.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폐배터리 산업에는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폐배터리는 니들이나 해라는 어떤 그런 취지였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다 입장을 다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자, 현대차는요. 폐배터리의 순환 체계를 지금 구축했고요.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체계를 현대차가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라는 기업과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 ESS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폐배터리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쳐서 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되죠. 대기업도 뛰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안 뛰어드냐 이겁니다. 예? 여러분, 돈 버셔야죠. 그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러한 돈이 되는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 이 직업 말고 혹은 부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볼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몇 가지 꼽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꼽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태양광 사업,
그거를 조금 부업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다 그러면 그 정도를 좀 해볼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이나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산업인데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산업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재활용이 되는 사례, 재사용이 되는 사례, 재제조가 되는 사례에 맞는 관련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로드맵 안에 뭐 이런 폐배터리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을 이 로드맵 하나만 가져가셔도 100%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무료로 이거를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일단은 관련주 먼저 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늦지 않게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홈스쿨링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들어보니까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또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에 아주 좋은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함께 공략하고 싶다, 그리고 더욱더 이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냥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로드맵 안에는 홍주영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하나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과연 전문가님의 관심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 종목을 골라보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 종목을 챙겼을 때 수익률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홈스쿨링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폐배터리 산업의 뭐 리사이클링 순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폐배터리를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볼 수 있게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배터리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산업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보시면은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주식에는 어떠한 원칙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런 무조건까지도 아니지만 대부분 적용이 되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대장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장주가 지면은 그 다음에 그 대장주 자리에 올라갈 후발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화학 놓치신 분들 상관없어요. 지금 코스모화학을 따라잡을 대장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공부를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후보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산업, 기회는 지금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의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이 모멘텀, 우선은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급속하게 늘어가는 폐배터리 산업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요. 지금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요. 2차 전지 시장이 304억 달러예요. 304억 달러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2022년도죠. 재작년의 규모예요. 재작년의 규모가 304억 달러라고 했다면은 이제 앞으로 3년 뒤 2025년도에는 1,507억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30년도 또 5년이 흘렀어요. 또 5년이 흐르면은 약 10년 만에 2020년 대비해 가지고 10배 성장이 나와요. 3,047억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전망이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다음 연도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기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차용 배터리,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EVB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약 10배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요, 잔종 용량이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어떠한 형상이 나오냐면은 주행 거리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즉 잔존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행 성능이 감소하고 충전이나 방전 속도 저하로 교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교체가. 그러면은 잔존 성능이 50% 정도면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사용에 따라서 그게 더 단축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 정도.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는 그런 어떠한 시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탄다고 했을 때도 10년 내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잖아요. 이 전기차도 그 비슷한 시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교체 시기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관련 후보, 관련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후보 종목, 첫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산업에서 관심 후보 첫 번째, 아까 1번 차트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번 차트 기억하라 그랬죠? 이게 지금 1번 차트예요. 1번 차트. 자, 그러면 이 1번 차트만 조금 더 보실게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요. 네, 이 부분을. 자,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테마의 관심 후보 1번. 이 1번 차트를 보시면 아까 차트를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계속 받고 있어요. 시장의 관심은 계속 받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다? 거래량이 계속 일정 거래량 유지를 하고 있고 끼도 있고 일정한 파동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일까요? 뭐 하는 기업일까요?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발을 성공하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다중바닥, 그러니까 바닥을 잘 다지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폐배터리 재활용 쪽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폐배터리 재활용 쪽의 관련주. 이 종목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 1번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이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의 두 번째 모멘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한 개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모멘텀까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멘텀은요. 지금 원재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공급망 경쟁으로 재활용 시장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뭘 느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물가가 오른 이유도 결국은 공급 부족. 이 공급 부족은 전 산업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뭐 신차 계약하면은 뭐 1년, 2년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건 다반사죠. 그죠? 심지어는 뭐 모든 물품들이 지금 재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로 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원재료의 가격 급등, 이런 공급망의 경쟁 등으로 인해서 이런 재활용 시장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이 그 중에서도 아주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테마, 폐배터리 산업 그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유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얼마만큼 올랐냐? 리튬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410%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코발트는요. 코발트 120% 올랐습니다, 가격이. 니켈 47%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폐배터리 산업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 산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치솟는 2차 전지 원료의 공급가 그리고 공급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유럽의 노스볼트라든가 이러한 신규 기업이 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V 기업의 배터리 내재화로 원재료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잉이잖아요.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폐배터리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관련돼서 두 번째 관심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까 2번 차트 기억나시죠? 그 2번 차트예요. 2번 차트. 2번 차트. 지금 5월의 하락장, 6월의 급락장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였고요. 그런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동평균선은 이미 다 모였습니다. 단기 2평이 지금 중기 2평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모여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죠. 즉 변곡점을 변곡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고 여기서부터 관심만, 기대감만 올라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종목을 바닥에서 잡았다. 그러고 나서 올라간다.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코스모학 같은 200% 그거 여기서 공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이런 종목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싸게 사서 높게 팔아. 이게 주식의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왜요? 올라갈 만해야지 살 수 있고요. 일단 싸게 살 수는 있는데 더 싸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은. 더 싸지면 뭐예요? 내가 싸게 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싸게 샀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싸게 사는 거잖아요. 바로 이 종목이죠, 여러분. 2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떠한 기업일까요? 전기차의 고전압 폐배터리를요 산업용 ESS로 재활용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ESS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바로 ESS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2번이라고. 그럼 오늘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환경 이슈예요, 결국은. 환경 이슈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폐배터리에는요, 산화 리튬이라든가 유독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터리에는요. 만약에 폐기를 하게 되면은 심각한 물과 토양 오염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배터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폐기를 해버리면은 바로 환경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심각한 유독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한마디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경 사업입니까? 환경적인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관심 후보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최근에 아주 핫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결정할 수 있는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3번이라고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 3번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로드맵 자료 들고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토피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